부산의 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는 한낮의 햇살 아래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며 나무 잎사귀를 살짝 흔들었고 단지 안쪽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갑작스럽게 요란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아파트 입구로 돌진하더니 급정거하며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3명의 남자가 내렸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롭고 거칠었으며 입고 있는 검은 옷은 어딘가 불량스러운 기운을 풍겼다. 야, 경비 아저씨, 내 차 좀 주차해줘.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큰 소리로 외치며 차 열쇠를 민수 할아버지 쪽으로 던졌다. 열쇠는 허공을 가르며 경비실 앞 작은 탁자 위에 떨어졌다. 여기 1,000원 팁이야. 얼른 움직여. 두 번째 남자가 웃음을 터뜨리며 지갑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땅바닥에 툭 던졌다. 뭐야, 노인네가 귀 먹었나? 빨리 안 해? 세 번째 남자가 팔짱을 끼고 민수 할아버지를 노려보며 말했다. 민수 할아버지는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방금 배달 온 따끈한 짜장면 한 그릇이 놓여 있었고 손에는 젓가락이 들려 있었다. 6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깨는 여전히 넓었고 손은 단단해 보였다. 그러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억눌린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주차원이 아니에요. 지하 주차장에 직접 하시면 됩니다. 민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그는 던져진 열쇠를 손으로 집어 탁자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그 순간 세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턱을 치켜들었다. 뭐야, 이 노인네가 말대꾸야?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말이 많네. 1,000원 받고 얼른 차나 주차해. 시간 없어. 그가 다시 소리를 지르며 민수 할아버지의 어깨를 손으로 툭 쳤다. 민수 할아버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키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기운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주민들이 상황을 눈치채고 멈춰섰다. 그중 한 명, 단지에서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는 정한 어르신이 눈에 띄었다. 정한 어르신은 7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걸음걸이는 단단했다. 그는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짚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젊은이들,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정한 어르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어도 예의는 지켜야지. 그 말에 세 남자의 시선이 정한 어르신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코웃음을 치며 정한 어르신에게 다가갔다. 두 번째 남자가 정한 어르신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할배, 쓸데없는 참견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 정한 어르신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뒤로 밀려 넘어졌다. 그의 지팡이가 땅에 굴러가며 딱 소리를 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민수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넘어진 정한 어르신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그는 다시 탁자로 돌아가 짜장면 옆에 놓인 젓가락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손가락 사이에서 젓가락이 살짝 떨리는 듯 했지만 그의 표정은 차분했다. 나는 30년간 민간인과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 하지만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이야. 민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세 남자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이를 허세로 치부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민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며 주먹을 치켜들었다. 뭐야, 노인네가 영화라도 찍나? 그 젓가락으로 뭘 하겠다고? 그 순간 민수 할아버지의 손목이 빠르게 움직였다. 젓가락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다. 아무도 그 움직임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단지 결과만이 눈앞에 펼쳐졌다. 날아간 젓가락은 운전석 남자의 허벅지에 정확히 꽂혔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붙잡고 주저앉았다. 아! 뭐야 이게?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른 두 남자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정한 어르신은 땅에 넘어진 채로 고개를 들어 민수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민수 할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새 젓가락을 집어들고 짜장면을 한 입 먹었다. 입가에 묻은 소스를 손등으로 닦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짜장면이 식기 전에 끝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주변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넘어진 남자는 여전히 다리를 붙잡고 신음했고 나머지 두 명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정한 어르신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그는 민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 씨, 그 손놀림. 어디서 배운 거요? 민수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묻혀있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부산의 아파트 단지 입구는 방금 전의 소동으로 인해 어수선해졌다. 민수 할아버지의 손에서 날아간 젓가락이 허벅지에 꽂힌 남자는 여전히 땅바닥에 주저앉아 신음하고 있었다. 그의 검은 바지가 점점 붉게 물들어갔고 나머지 두 명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서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주변에 모여든 주민들은 놀란 눈으로 민수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그 평범해 보이는 경비원이 방금 보여준 모습은 그들의 상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민수 할아버지는 다시 탁자에 앉아 짜장면 그릇을 끌어당겼다. 그는 새 젓가락을 집어들고 천천히 면을 휘저었다. 그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은 그의 일상에서 흔한 일인 듯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랜 세월 묻혀있던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들려오던 총소리, 차가운 바람 속에서 느껴지던 긴장감,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구해준 누군가의 손길.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민수 씨, 괜찮아요? 정한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으며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그런 손놀림이라니. 나도 놀랐소. 그는 민수 할아버지 옆에 서서 쓰러진 남자를 내려다봤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감탄이 섞여 있었다. 민수 할아버지는 짜장면을 한 입 먹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정한 어르신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정한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옛날 버릇이 나온 것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 속에는 무거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정한 어르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민수 할아버지의 눈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다. 그의 손이 지팡이를 더 세게 쥐었다. 그러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 버릇이라. 민수 씨,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소? 나도 젊었을 때 좀 거칠게 살았던 때가 있어서 그 모습이 낯설지 않네. 두 노인의 대화는 잠시 멈췄다. 그때 허벅지에 젓가락이 꽂힌 남자가 신음을 내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의 동료 둘이 다가가 그를 부축했다. 그들은 민수 할아버지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이 노인네 뭐야 대체. 너 오늘 끝장이야. 기다려. 그들은 부상당한 동료를 차에 태우고 황급히 떠났다. 검은 세단이 다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단지를 빠져나갔다. 민수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그는 짜장면을 다시 한 입 먹으며 중얼거렸다. 저 녀석들, 그냥 끝날 리가 없겠지. 정한 어르신은 그 말에 피식 웃었다. 그는 민수 할아버지 옆에 있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살짝 흔들렸다. 민수 씨, 저 녀석들이 돌아오면 어쩌려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건가? 민수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한 어르신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돌아오면 그때 가서 생각할 겁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쓸데없는 싸움은 피하고 싶네요. 정한 어르신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단지 입구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인생도 평탄하지 않았다. 젊은 시절 해병대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위험을 겪었고 그 경험은 그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민수 할아버지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 손은 경비원으로 일하며 단련된 손이 아니라 무언가를 오랫동안 다뤄온 손처럼 보였다. 민수 씨 손을 보니 나도 옛날 생각이 나는군. 내가 해병대에 있을 때 손으로 적을 제압하던 때가 있었지. 정한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민수 할아버지는 그 말에 살짝 놀란 듯 눈썹을 올렸다. 그는 정한 어르신을 다시 쳐다봤다. 정한 어르신도 군 생활을 하셨다니 의외네요. 혹시 강원도에서 복무하신 적 있으세요? 정한 어르신은 그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며 과거를 떠올리는 듯했다. 강원도. 그래, 거기서 몇 년을 보냈지. 산속에서 적을 쫓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소. 민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짜장면 그릇을 옆으로 밀어놓고 정한 어르신에게 몸을 기울였다. 혹시 백두산 작전이라고 아세요? 정한 어르신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민수 할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백두산 작전? 그걸 어떻게 아는 거요? 그건 비밀 작전이었는데. 민수 할아버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어깨를 만졌다. 그곳에는 오래된 총상의 흉터가 남아 있었다. 저도 그 작전에 참여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때 목숨을 잃을 뻔했었죠. 정한 어르신은 입을 살짝 벌린 채 민수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그의 손이 지팡이를 놓고 탁자를 짚었다. 그럼 민수 씨가 그 특공원이었나? 내가 그때 산속에서 한 명을 구했던 기억이 있는데 두 노인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오랜 세월 묻혀있던 감정이 떠오르고 있었다. 민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셔츠를 걷어 왼쪽 어깨를 드러냈다. 작은 원형의 흉터가 햇빛에 선명하게 빛났다. 이 흉터, 그때 생긴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정한 어르신의 눈가가 살짝 떨렸다. 그는 손을 뻗어 민수 할아버지의 어깨를 만졌다. 그의 손끝이 흉터를 스치자 오래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내가 그때 붕대를 감아줬던 그 상처, 민수 씨였구나.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다. 단지 입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40년 전 강원도의 산속으로 돌아가 있었다. 민수 할아버지는 정한 어르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한 어르신 덕분에 제가 살아서 여기까지 왔네요. 정한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서로 얼굴도 못 봤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세상 참 신기하군.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들의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멀리서 다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민수 할아버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저 녀석들 벌써 돌아온 건가?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수 할아버지와 정한 어르신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다. 검은 세단이 다시 나타났다. 방금 전 떠났던 그 차였다. 차 문이 열리자 이번에는 4명의 남자가 내렸다. 그중 한 명은 허벅지에 붕대를 감고 절뚝이며 걸어왔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나머지 3명도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있었다. 칼, 체인, 그리고 또 다른 쇠파이프가 햇빛에 반짝였다. 민수 할아버지는 짜장면 그릇을 옆으로 밀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허리춤으로 갔지만 곧 멈췄다. 더 이상 무기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린 듯했다. 정한 어르신도 지팡이를 땅에 짚으며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묘한 기대감이 떠올랐다. 야, 노인네들. 방금 그 짓거리 잊을 줄 알았어? 허벅지에 붕대를 감은 남자가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오늘 너희 둘 다 끝장낸다. 그가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며 앞으로 나섰다. 민수 할아버지는 그를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몸은 이미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정한 어르신에게 살짝 고개를 돌렸다. 정한 어르신, 괜찮으시겠어요? 저 혼자 할 수도 있는데. 정한 어르신은 피식 웃으며 지팡이를 한 손으로 돌렸다. 그의 움직임은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날렵했다. 민수 씨, 나를 너무 얕보는 거 아니오?
옛날에 해병대에서 이런 놈들 한 손으로 제압했었지. 두 노인의 대화에 네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할배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젓가락 한 번 던졌다고 잘난 척이야? 이번엔 우리도 준비했어. 쉽게 안 끝나. 그 말과 함께 허벅지 부상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며 민수 할아버지를 향해 날아왔다. 그러나 민수 할아버지의 몸이 순식간에 옆으로 움직였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정확했다. 쇠파이프가 그의 어깨를 스치며 탁자에 부딪혔다. 짜장면 그릇이 땅에 떨어지며 소스가 사방으로 튀었다. 이런 좋은 짜장면을. 민수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표정에 살짝 아쉬움이 스쳤다. 그 순간 정한 어르신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고 맨손으로 두 번째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가 체인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정한 어르신의 손이 더 빨랐다. 그는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며 그대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다. 젊은 놈이 어른을 상대로 무기를 들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정한 어르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쓰러진 남자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민수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세 번째 남자가 칼을 들고 달려오는 것을 눈치챘다. 칼날이 햇빛에 반사되며 그의 눈앞에서 번쩍였다. 그러나 민수 할아버지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뻗어 남자의 손목을 잡고 단번에 꺾었다. 칼이 땅에 떨어지며 딸깍 소리를 냈다. 이어 그는 남자의 복부에 짧고 강한 주먹을 날렸다.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민수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다. 네 번째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망설였다. 그의 손에 든 쇠파이프가 살짝 떨렸다. 그는 동료들을 둘러보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허벅지 부상자가 그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뭐해, 얼른 덤벼. 저 노인네들 혼내줘. 네 번째 남자는 이를 악물고 민수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 쇠파이프가 다시 허공을 갈랐다. 이번에는 민수 할아버지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들어 쇠파이프를 맨손으로 잡았다. 그의 손아귀 힘이 얼마나 센지 남자는 쇠파이프를 빼내려 애썼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이 나이에 이렇게 힘을 쓰게 만들다니. 민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는 쇠파이프를 단번에 빼앗아 땅에 던졌다. 이어 남자의 어깨를 잡고 앞으로 밀며 넘어뜨렸다. 순식간에 세 명이 바닥에 쓰러졌다. 허벅지 부상자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쇠파이프를 떨어뜨리며 물러섰다. 너희 뭐야 대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한 어르신이 지팡이를 다시 집어들며 다가왔다. 그는 민수 할아버지 옆에 서서 쓰러진 남자들을 내려다봤다. 젊은이들, 어른을 함부로 대하면 이런 꼴을 당하는 법이야. 힘만 믿고 까불면 언젠가 더 센 사람을 만나게 돼. 민수 할아버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땅에 떨어진 짜장면 그릇을 바라보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좋은 점심을 망쳤군. 주변에 모여있던 주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두 노인의 놀라운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민수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민수 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 단지가 안전한 건 민수 씨 덕분이네요. 민수 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할 일이었을 뿐입니다. 정한 어르신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수 할아버지의 어깨를 툭 쳤다. 민수 씨, 우리 어디 가서 새로 짜장면 한 그릇 먹을까? 이제 좀 배고프네. 민수 할아버지는 그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두 노인은 쓰러진 남자들을 뒤로하고 단지 안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한 어르신이 갑자기 멈춰서서 민수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민수 씨, 저 녀석들 또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나도 좀 더 제대로 싸워볼까? 민수 할아버지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정한 어르신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힘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멀리서 세단이 다시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민수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좀 시끄럽군. 정한 어르신이 그 말에 대답했다. 그래도 오랜만에 몸 좀 풀었으니 나쁘지 않지. 두 노인은 단지 안쪽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저 멀리 세단 안에서는 분노에 찬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부산의 저녁은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조용히 찾아왔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의 소동이 끝난 후 민수 할아버지와 정한 어르신은 단지 근처에 있는 작은 삼겹살집으로 향했다. 가게 안은 한산했고 늦은 오후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다. 두 노인은 안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석쇠 위에서는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며 고소한 냄새를 풍겼고 그들 앞에는 소주 한 병과 잔 두 개가 놓여 있었다. 민수 할아버지는 고기를 뒤집으며 정한 어르신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살짝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생기로 빛났다. 정한 어르신, 오늘 좀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몸을 쓰시다니. 민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정한 어르신은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웃었다. 민수 씨, 내가 늙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게.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몸이 살아나는 느낌이야. 그는 고기를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그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고기를 구웠다. 삼겹살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그들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민수 할아버지는 소주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다. 정한 어르신 덕분에 제가 살아서 이렇게 소주를 마실 수 있는 거겠죠. 정한 어르신은 그 말에 손을 멈췄다. 그는 민수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 백두산 작전 말인가? 그때 내가 민수 씨를 구한 게 맞긴 한데 나도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네. 민수 할아버지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왼쪽 어깨를 다시 만졌다. 그의 손끝이 흉터를 스치자 40년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강원도 산속이었어요. 저는 적과 싸우다 총에 맞았고
정신을 잃었었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붕대가 감겨 있었고 누군가 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정한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석쇠 위에 고기를 뒤집으며 옛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밤새 산을 헤맸었지. 해병대 특수부대에서 간첩을 쫓다가 갑자기 특공원이 합류했었는데 그게 민수 씨였구나. 얼굴은 못 봤지만 그 상처는 기억나네. 민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소주잔을 들어 정한 어르신에게 건배를 제안했다. 그때 정한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 잔은 그때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정한 어르신도 잔을 들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소주를 한 모금씩 마셨다. 소주의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따뜻한 기운을 남겼다. 정한 어르신은 잔을 내려놓고 민수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민수 씨, 그때 그 상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소. 그런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오다니 대단하네. 민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고기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으며 말했다. 사실 그때 죽지 않은 게 기적이었죠. 총상을 입고 강원도 시골의원에서 몰래 치료를 받았는데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의 눈빛이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정한 어르신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여자? 그게 누구였는데? 민수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옛 기억에 잠겼다. 그 의원의 간호사였어요. 저를 정성껏 돌봐줬고 결국 제 아내가 됐죠.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때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정한 어르신은 그 말에 크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다. 하, 그럼 그 총상이 민수 씨한테는 복이었군. 간첩 덕분에 평생의 반려자를 만난 셈이야. 민수 할아버지도 따라 웃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세월의 이야기를 나눴다. 삼겹살은 점점 익어갔고 소주병은 반쯤 비워졌다. 정한 어르신은 고기를 뒤집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해병대에서 20년을 복무했었지. 그때 강원도에서 겪은 일들이 아직도 생생해. 퇴역한 후에는 회사에서 10년을 더 일했고 지금은 아들 집 근처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네. 민수 할아버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해요. 안보국에서 30년을 더 일하다 퇴직했죠. 그 후로는 경비 일을 시작했는데 아내는 늘 저더러 쉬라고 했었어요. 정한 어르신은 소주잔을 다시 채우며 말했다. 그런데 왜 계속 일을 하는 거요?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나? 민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집에만 있으면 금방 늙을 것 같아서요. 뭐라도 하면서 움직여야 몸도 마음도 살아있는 느낌이 들죠. 정한 어르신은 그 말에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비슷해. 아내가 몇 년 전에 떠난 후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매일 산책을 하고 손자를 보러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을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순간을 깨뜨리듯 가게 문이 요란하게 렸다. 민수 할아버지와 정한 어르신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서 있었다.
낮에 단지에서 맞닥뜨렸던 그 남자들이었다. 이번에는 4명이 아니라 6명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무기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거기 있는 노인네들, 오늘 우리 형제들한테 한 짓 깨끗이 갚아주러 왔다. 허벅지에 붕대를 감은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민수 할아버지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저녁 약속이라도 있었나 보군. 정한 어르신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소주잔을 손에 든 채로 한 모금 더 마셨다. 이 녀석들 끈질기네. 두 노인은 서로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단련된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6명의 남자들은 테이블 앞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손에 든 무기가 가게 불빛에 반사되며 번쩍였다. 너희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 우리가 누군지 알기나 해? 허벅지 부상자가 이를 갈며 말했다. 민수 할아버지는 그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군지는 확실히 알려줄게. 정한 어르신이 그 말에 웃으며 덧붙였다. 여기서 소란 피우면 경찰이 올 텐데, 그럼 골치 아플 텐데. 조용한 데로 옮기는 게 낫지 않겠소? 남자들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두 노인이 싸움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소를 제한하는 모습에 당황한 듯했다. 민수 할아버지는 가게 주인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돌아오겠습니다. 계산은 나중에 할게요. 두 노인은 6명의 남자들과 함께 가게를 나섰다. 그들은 골목길을 따라 인적이 드문 공터로 향했다. 해가 이미 져서 주변은 어둑어둑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부산의 밤은 깊어갔고 골목길 끝에 있는 공터는 가로등 불빛 아래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민수 할아버지와 정한 어르신은 공터 한가운데에 나란히 섰다. 그들 앞에는 6명의 남자들이 반원을 그리며 둘러쌌다. 허벅지에 붕대를 감은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쇠파이프를 손에 쥐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다른 5명도 각자 칼, 체인,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달빛이 그들의 무기에 반사되며 차가운 빛을 뿌렸다. 공터 주변은 고요했지만 공기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수 할아버지는 손목시계를 풀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동작은 느리고 침착했다. 정한 어르신은 재킷을 벗어 공터 옆 벤치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두 노인은 서로를 쳐다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교감이 담겨 있었다. 자, 이제 할 말 있으면 해보시오. 민수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였다. 허벅지 부상자가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소리를 질렀다. 너희 노인네들이 감히 우리를 건드려? 오늘 여기서 살아나갈 생각은 버려. 그가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며 민수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 정한 어르신이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다. 노인네 둘을 상대하려고 6명이나 왔나? 좀 부끄럽지 않소? 그 말에 남자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허벅지 부상자가 다시 소리쳤다. 뭐해? 덤벼.
이 노인네들 끝장내라고. 그 말과 함께 5명이 동시에 움직였다. 칼을 든 남자가 민수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고 체인을 든 남자가 정환 어르신을 향해 체인을 휘둘렀다. 그러나 두 노인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민수 할아버지는 칼을 든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칼을 떨어뜨렸다. 이어 그는 남자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렸다. 남자가 땅에 쓰러지며 신음을 내뱉었다. 정환 어르신은 체인을 피하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체인을 휘두른 남자의 팔을 잡고 몸을 돌려 그대로 어깨 너머로 넘겼다. 남자가 땅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진짜 남자라면 맨손으로 싸우는 법이지. 정환 어르신이 쓰러진 남자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민수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쇠파이프를 든 3번째 남자가 달려오는 것을 눈치챘다. 쇠파이프가 그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지만 그는 몸을 숙여 피하며 남자의 복부에 짧고 강한 주먹을 날렸다.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했지. 민수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다. 4번째 남자가 칼을 들고 정환 어르신의 뒤로 돌아가 기습을 시도했다. 그러나 정환 어르신은 그 기척을 눈치채고 몸을 돌렸다. 그는 남자의 손을 잡아 꺾으며 칼을 빼앗았다. 이어 그는 남자의 다리를 발로 차 균형을 무너뜨렸다. 남자가 땅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허벅지 부상자는 그 모습을 보고 이를 갈았다. 그는 쇠파이프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너희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민수 할아버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옛날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진돗개 작전이라고 불렀지. 정환 어르신이 그 말에 바로 반응했다. 해병대에서는 폭풍의 눈이라고 했소. 두 노인은 서로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민수 할아버지는 왼쪽을, 정환 어르신은 오른쪽을 맡았다. 그들의 동작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한 동료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민수 할아버지의 손은 뱀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며 남자들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 그의 모든 동작은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계산되어 있었다. 정환 어르신은 더 강렬한 스타일로 싸웠다. 그는 해병대에서 배운 호신술을 활용해 5번째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어 그는 남자를 땅에 내동댕이 쳤다. 남자가 신음을 내며 몸을 웅크렸다. 이 노인네들, 도대체 뭐야? 5번째 남자가 중얼거리며 쓰러졌다. 허벅지 부상자는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그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민수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민수 할아버지의 손이 더 빨랐다. 그는 쇠파이프를 피하며 남자의 손목을 잡고 꺾었다. 쇠파이프가 땅에 떨어지며 딸깍 소리를 냈다. 이어 그는 남자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복부를 쳤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불과 몇 분 만에 6명 모두가 땅에 널브러졌다. 민수 할아버지와 정환 어르신은 숨이 약간 가빠졌지만 큰 상처 없이 서 있었다. 민수 할아버지는 쓰러진 남자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 언젠가 더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법이야. 정환 어르신이 그 말에 덧붙였다.
노인을 무시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 우리도 한때는 젊었고 세상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니까. 두 노인은 더 이상 남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공터를 떠났다. 그들은 다시 삼겹살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뒤에서는 여전히 신음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했다. 정한 어르신이 민수 할아버지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민수 씨, 안보국 출신은 손기술이 좋군. 민수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정한 어르신도 만만치 않으세요. 그 발차기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두 사람은 골목길을 걸으며 서로를 칭찬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40년 전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가벼웠다. 삼겹살집에 도착했을 때 가게 주인은 그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두 분 무사히 돌아오셨네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던데. 민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조금 볼 일이 있었어요. 고기 좀 더 주문할게요. 정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으며 덧붙였다. 소주도 한 병 더 부탁하오. 두 사람은 다시 테이블에 앉았다. 석쇠 위의 고기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들은 쇠고기를 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정한 어르신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다. 오늘 민수 씨 덕분에 오랜만에 몸 좀 풀었네. 늘 산책만 하다 보니 운동이 부족했거든. 민수 할아버지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저도 오랜만에 옛 감각을 되살린 것 같아요. 경비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네요. 두 사람은 고기를 구우며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수 할아버지는 안보국에서 퇴직한 후 경비 일을 시작한 이유를 꺼냈다. 사실 아내는 제가 일을 그만두길 바랐어요. 나이도 있으니 집에서 쉬라고 했지만 저는 아직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정한 어르신은 그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비슷해.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매일 손자를 보러 다니고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내지. 두 사람의 대화는 따뜻하고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그들의 평온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멀리서 다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 할아버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이 녀석들 또 오는 건가? 정한 어르신이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번엔 좀 더 단단히 혼내줘야겠군. 밤이 깊어진 부산의 골목길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삼겹살집 안에서 민수 할아버지와 정한 어르신은 다시 자리에 앉아 고기를 굽고 있었다. 새로 가져온 삼겹살이 석쇠 위에서 지글지글 익으며 고소한 냄새를 풍겼다. 두 사람 앞에는 소주병이 하나 더 놓여 있었고 잔에는 소주가 반쯤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방금 들려온 엔진 소리가 두 노인의 대화를 잠시 멈추게 했다. 민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 갑자기 멈췄다. 또 오는 걸까요? 민수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한 어르신은 소주잔을 손에 들고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저 녀석들 포기할 줄 모르는군. 이번엔 좀 더 단단히 혼내줘야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피로감 대신 오랜 세월 단련된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가게 주인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문 쪽을 흘깃보며 말했다. 두 분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죠?
경찰을 부를까요? 민수 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주인장님은 고기나 잘 구워주세요. 정한 어르신이 그 말에 덧붙였다. 맞아요.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아직 할 일이 좀 남았거든. 가게 문이 다시 열리며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섰다. 허벅지에 붕대를 감은 남자가 앞장섰고 그의 뒤로 5명이 더 따라왔다. 그들의 얼굴은 멍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테이블 앞으로 다가와 민수 할아버지와 정한 어르신을 노려봤다. 너희 노인네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편히 밥을 먹어? 허벅지 부상자가 이를 갈며 말했다. 민수 할아버지는 고기를 뒤집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배고프면 싸우기도 힘들지. 너희도 앉아서 밥이나 먹을래? 정한 어르신이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민수 씨 말이 맞네. 젊은이들 배고프면 화도 더 나는 법이야. 여기 앉아서 고기라도 먹어. 남자들은 그 말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허벅지 부상자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웃기지 마. 우리가 여기 놀러 온 줄 알아? 너희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다쳐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 할아버지가 고기를 한 점 집어 그에게 내밀었다. 그래, 화가 나면 이거나 먹어. 진정하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정한 어르신도 고기를 한 점 집어 다른 남자에게 내밀었다. 맞아요. 힘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우리도 너희 나이 때 그걸 깨달았어. 남자들은 그 모습에 얼떨결에 고기를 받아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망설였지만 결국 테이블 주변에 어색하게 앉았다. 가게 주인은 그 광경을 보고 놀란 눈으로 새석쇠와 고기를 가져왔다. 민수 할아버지는 소주잔을 채우며 말했다. 젊은이들, 인생은 싸움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도 너희처럼 젊었을 때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었지. 정한 어르신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해병대에서 힘만 믿고 달려들던 때가 있었어.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더군. 허벅지 부상자는 고기를 입에 넣고 씹으며 민수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너희, 대체 뭐야? 왜 이렇게 강한데 경비나 해? 민수 할아버지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강한 건 옛날 얘기야.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지. 너희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힘보다 소중한 게 많다는 걸. 정한 어르신이 그 말에 덧붙였다. 나도 퇴역 후에는 조용히 살고 싶었어. 그런데 가끔 이렇게 몸을 써야 할 때가 생기더군. 남자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들은 고기를 먹으며 두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분위기는 점점 부드러워졌다. 허벅지 부상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너희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 우리가 잘못했나? 민수 할아버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바꾸는 거야. 정한 어르신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다. 젊은이들,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면 인생이 좀 더 쉬워질 거야. 우리도 너희 나이 때 그걸 몰랐던 때가 있었으니까. 남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고기를 먹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분노 대신 묘한 감정이 떠올랐다. 민수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정한 어르신에게 말했다. 정한 어르신, 이 녀석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정한 어르신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조금만 다듬으면 괜찮은 사람들이 될지도. 가게 안은 어느새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두 노인과 6명의 남자들은 고기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 더 꺼냈다. 나는 안보국에서 30년을 일했었어. 위험한 임무도 많았고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지.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이렇게 평범한 삶이 더 소중하더군. 정한 어르신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나도 해병대에서 20년을 보냈어. 강원도 산속에서 간첩을 쫓던 때가 아직도 생생해. 퇴역 후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행복했지. 남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조용해졌다. 그들은 두 노인의 삶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는 듯 했다. 허벅지 부상자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민수 할아버지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바꾸면 돼. 정한 어르신이 소주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다. 자,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잔하세. 두 노인과 남자들은 잔을 부딪혔다.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따뜻한 기운을 남겼다. 가게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창문 너머로 부산의 밤 풍경이 펼쳐졌다. 민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런 날도 있군. 정한 어르신이 그 말에 대답했다. 그래, 인생은 참 신기해. 두 사람은 고기를 먹으며 이야기를 계속 나눴다. 남자들은 점점 더 편안해졌고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 평온한 순간을 깨뜨리듯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단지 주민인 한 할머니가 들어왔다. 그녀는 민수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민수 씨, 방금 단지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민수 할아버지는 고기를 내려놓고 할머니를 쳐다봤다. 걱정 마세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정한 어르신이 그 말에 웃으며 덧붙였다. 맞아요. 이제 좀 조용해질 겁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나갔다. 민수 할아버지와 정한 어르신은 다시 남자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그들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산의 밤은 깊었고 삼겹살집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민수 할아버지와 정한 어르신은 6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석쇠 위의 삼겹살은 거의 다 익었고 소주병 2개가 이미 비워진 상태였다. 가게 주인은 그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싸움이 일어날까 걱정했던 그는 이제 마음을 놓고 주방으로 돌아갔다. 민수 할아버지는 고기를 한 점 집어 허벅지 부상자에게 내밀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눈빛에는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이제 좀 진정됐나? 배고프면 더 먹어. 허벅지 부상자는 고기를 받아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오늘 우리가 잘못했어요. 너희한테 이렇게 맞을 줄은 몰랐는데. 정한 어르신은 그 말에 웃으며 소주잔을 들었다. 젊은이들,
인생에서 한 번쯤 맞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걸로 뭘 배우면 더 좋은 거지. 남자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깨달음이 떠올랐다. 민수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정한 어르신에게 말했다. 정한 어르신, 이 녀석들 보면 우리 젊은 시절이 생각나네요. 우리도 저렇게 까불 때가 있었잖아요. 정한 어르신이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맞아요. 나도 해병대에서 처음 입대했을 때 힘만 믿고 설쳤던 때가 있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세상은 힘만으로 안 돌아간다는 걸. 두 노인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남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마음을 열었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민수 할아버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착하게 살아.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아껴.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들이 곁에 생기게 돼. 정한 어르신이 그 말에 덧붙였다. 그리고 가끔은 우리처럼 노인네들 말도 들어보고. 인생 경험은 돈으로 못 사니까. 남자들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가게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두 노인과 젊은이들은 고기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다. 어느새 소주병이 세 번째로 비워졌고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민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슬슬 가봐야겠네요. 아내가 기다릴지도 몰라. 정한 어르신이 아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도 손자가 오늘 자러 온다고 했으니 가봐야겠소. 그래도 이렇게 끝내기엔 좀 아쉽네. 민수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정한 어르신에게 건넸다. 여기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내한테 정한 어르신 얘기를 하면 꼭 식사 초대하고 싶어 할 겁니다. 정한 어르신은 명함을 받아들며 웃었다. 좋아요. 다음에 또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합시다. 두 노인은 계산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들도 따라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들. 오늘 많이 배웠어요. 민수 할아버지는 그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살아. 그럼 우리도 마음이 편해질 거야. 정한 어르신이 그 말에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 단지 근처에서 까불지 말고. 남자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노인은 가게를 나와 밤 공기 속으로 걸어갔다.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각자의 길로 향했다. 며칠이 지났다. 민수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활기가 넘쳤다. 그날 이후 정한 어르신과 두 번 더 만나 식사를 했고 오늘도 퇴근 후 만날 약속이 있었다. 경비실 책상 위에는 짜장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젓가락을 무기로 쓸 생각은 없었다. 그날 이후 남자들은 단지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민수 씨, 좋은 아침이요. 정한 어르신이 활짝 웃으며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정한 어르신, 산책 나오셨네요? 민수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했다. 정한 어르신은 경비실 앞 의자에 앉으며 도시락을 꺼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과 반찬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손자가 할아버지 친구 보고 싶다고
이거 전에 달래서 왔소. 민수 할아버지는 감동한 표정으로 주먹밥을 집어 한 입 먹었다. 고소한 참기름 향이 입안에 퍼졌다. 아이고, 손자가 직접 만든 건가요? 정말 맛있네요. 정한 어르신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래요. 8살인데 벌써 이런 것도 잘하네. 민수 씨 손주는 어때요? 민수 할아버지는 웃으며 손주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손녀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태권도 노란띠를 땄어요. 나더러 할아버지도 배우라고 조르던데 한번 보여줄까요? 두 노인은 손주 자랑을 하며 한바탕 웃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젊은이들도 부럽지 않은 생기가 넘쳤다. 정한 어르신이 갑자기 제안했다. 민수 씨, 다음 주에 해남으로 낚시 여행 가는 게 어떻겠소? 내 후배가 거기서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거든. 민수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다. 좋죠. 나도 오래전부터 낚시를 다시 하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있다니 당연히 가야죠.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민수 할아버지는 낚시 장비를 준비하기로 하고 정한 어르신은 식량과 간식을 책임지기로 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빈자리를 채워갔다. 정한 어르신이 문득 물었다. 민수 씨, 이 경비일 계속할 생각이에요? 이제 좀 쉬면서 취미를 즐겨도 되지 않나? 민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단지를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다. 사실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아내 말대로 이제 좀 쉬어도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한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젊을 때 너무 많은 걸 희생했는데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돼요. 두 사람은 말없이 단지를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단지에 가득했고 아이들과 직장인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민수 할아버지가 결심한 듯 말했다. 다음 달에 퇴직할게요. 이제 손주들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정한 어르신이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우리 같이 노인회에 가입해서 바둑도 두고 등산도 다니자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때 유치원에 가는 듯한 어린 소녀가 두 노인 앞에 멈췄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들, 이거 드세요. 선생님이 좋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민수 할아버지와 정한 어르신은 감동한 표정으로 꽃을 받았다. 고맙구나, 아가야. 너처럼 착한 아이가 있어서 우리도 행복하단다. 소녀는 방긋 웃으며 뛰어갔다. 두 노인은 꽃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한 어르신이 말했다. 젊을 때는 국가를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이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나눠야 할 때 같아요. 민수 할아버지가 깊이 공감하며 대답했다. 맞아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게 감사하네요.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기대됩니다. 두 노인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졌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